안녕하세요, 이철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는요, 온라인 상점 상권 분석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사, 그리고 타깃, 경쟁사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가게를 오픈한다고 했을 때 상권 분석 하시잖아요. 온라인도 똑같습니다. 온라인도 한번 상권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같이 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는요, 이번에 온라인 상권, 오프라인 상권 분석과 온라인 상권 분석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타겟 분석을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타겟 누구죠? 우리의 타겟.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상품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객이 가장 큰 주 타겟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한번 분석해 보고요. 고객의 범위도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온라인 시장에 진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사분들인데요. 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분석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따라할 부분들, 벤치마킹할 부분들은 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따라하면 그거는 이제 카피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모방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뭐냐? 이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어떤 거 좋은 것들은 따라가고요. 아닌 것들은 빼고 가야겠죠. 그래서 그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다 통해서 상권도 분석해보고 고객들도 분석해보고 경쟁사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컨셉을 잡으면 좋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상권 분석인데요. 오프라인 상권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점포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오프라인 상권을 한번 분석할 때를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군산에서 딱 점포를 차렸을 때 어떤 걸 했나 한번 기억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팔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주변 가게 입지 조건은 어떻게 할지, 입지 조건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뭘 얼마에 팔지도 고민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임대료는 얼마나 하는지, 뭐 어디에다 뭘 배치할지 이런 것들 다 고민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온라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온라인 상권 분석은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팔아야 되느냐, 이 주변 상인분들, 왜 예를 들어 우리가 길목에 있는 버나버나한 길목에 있는 가게들은 비싸잖아요. 왜요? 노출이 잘 되니까요. 사람들이 잘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 누구한테 할지,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는 타깃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인테리어도 되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상품을 배치하든지 포스기를 배치하든지 아니면 상품을 이렇게 진열해 놓잖아요. 진열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게 이제 인테리어, 뭐 배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온라인도 그런 걸 해요. 바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한번 온라인 디자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주변 가게가 어떤지, 입지 조건은 어떤지 이런 거 살펴보시잖아요. 그게 바로 경쟁사나 채널을 어떻게 선택할지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상품을 어떤 가격에 팔지, 바로 그게 우리의 분석이겠죠.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동일합니다. 그럼 이렇게 차이를 한번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타깃 분석입니다. 우리 고객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고객분들은 너무 다양하고 고객분들이 뭘 원하는지도 참 다양해요. 이미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고 너무 빨리 변하세요. 호흡도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도 되게 종류가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물건이 있으면 팔면 돼요. 왜요? 물건 자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물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취향에 맞고 조금 더 내가 편리한 그런 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깃들이, 우리 고객님들이 뭘 원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상점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은 딱 일하셨을 때 고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언제 들어와요? 이거 또 살래요. 그리고 그게 제일 잘 팔려. 예를 들어 제가 머리끈, 머리핀, 브로치를 팔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머리핀이 제일 잘 팔릴 줄 알고 물건을 딱 준비를 해놨는데 브로치가 제일 많이 나가고 브로치에 대해서 브로치 언제 들어와요? 이런 문의가 제일 많아요. 그럼 우리가 뭘 주력해서 팔아야겠죠? 브로치를 팔아야겠죠. 오프라인 상점에서는 문의나 구매율이 많으면 그걸 주력 상품으로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 바로 검색량, 문의가 많다는 거, 그리고 자주 찾아본다는 거는 이제 검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키워드라든지. 그래서 검색량과 키워드를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오늘 수업이 좀 빠르고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지난 이제 올해 초죠. 올 초에 했던 영상을 먼저 보고 이걸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고객 분석 툴이 있는데요. 뭐 키워드 매니저, 키워드 마스터, 키워드 파인더, 뭐 구글 트렌드, 우버 서제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키워드 매니저, 키워드 마스터, 뭐 키워드 파인더 이런 거는 3회차쯤에 한 번 더 할 거니까요. 그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네이버 데이터 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데이터 랩에 들어가시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홈에 우리가 요즘 그 인기 검색어, 왜 예전에는 실시간 검색어, 인기 검색어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검색어를 여기 들어오시면 요즘에 뭘 원하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뭐 분야별로 식품, 뷰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요즘 이런 거에 인기가 많구나, 이런 거에 니즈가 많구나, 이런 걸 많이 고객들이 찾는구나를 분석하실 수가 있겠죠. 네이버 데이터 랩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4가지를 크게 보실 수 있는데 트렌드 섹터, 트렌드 코너, 인사이트, 지역 통계, 댓글 통계 이렇게 4가지로 기본적으로 구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우레장아찌를 한번 포장해서 예쁘게 해서 온라인에 팔아볼까 해요. 그러면 우레장아찌, 나나스키, 나나스케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쓸까에 대해서 고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검색어가 어느 정도 많이 검색됐고 기간이나 성별이나 연령은 누가 많은지를 기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간 1년이냐 3개월이냐 1개월이냐 체크할 수 있고요. 모바일로 많이 보느냐 PC로 많이 보느냐. 모바일로 많이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본 검색량이 많다는 거고, 그럼 모바일에 특화돼서 디자인을 좀 맞추고 좀 더 신경 써야겠고, PC 같은 경우는 PC로 보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많으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에 따라 구분이 달라지고 타깃이 달라지죠. 그러면 감성이라든지 사은품이라든지 느낌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 연령대,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구매하느냐, 요것도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검색을 해봤더니 우레장아찌, 나나스키, 나나스케 순으로 검색량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검색량이 하루에 25 이하죠. 다 25개 이하죠. 그럼 이 검색량 자체가 잘 설정한 걸까요? 잘못 설정한 걸까요? 애초에 장아찌로 다른 검색어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왜? 검색어 자체가 너무 약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하루에 25명이 검색하네? 하루에 25명 정도가 검색하네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김을 검색하는지, 재래김을 검색하는지, 곱창김을 검색하는지, 뭐 군산의 특산물 중에 뭘 검색하는지, 군산의 특산물을 검색은 하는지, 아니면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를 짤 수 있겠죠.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PC나 모바일이 많은지 혹은 여성, 남성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세대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트는 하나하나씩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역 통계.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전라북도 군산시예요. 군산시는
어떤 걸 잘 검색하는지, 어떤 거에 니즈가,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걸 지역적으로 또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댓글에 대해서도 검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곱창김이나 조미김이다라고 했을 때 그 검색어를 토대로 그 댓글이 어느 정도 그 쇼핑 인사이트도 얼마나 있는지 뭐 지역 통계라든지 검색어 트렌드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객 범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고객은요, 타깃 고객은 지금 당장 내가 이거를 홍보해서 팔면 팔리는 사람들이 타깃 고객. 유효 고객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 그 제품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구매할 사람들이죠. 잠재 고객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잠재 고객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분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장은 엄마들이 많이 살 것 같아요. 애엄마들이 많이 살 것 같아. 근데 이걸 약간 포장도 바꾸고 느낌도 바꾸고 뭐 나트륨을 빼면 다이어트로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유효 고객을 확대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내가 엄마들한테 주력을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다이어터들, 뭐 나중에는 내가 학생들을 하겠다라는 범위를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 대해서 그려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고객 분석을 어느 정도 했다 보고 우리 경쟁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경쟁사.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진출하는 게 지금 온라인에 진출해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미 다른 분들이 선점하시고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토대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키워드로 어떤 걸 강조하는지, 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포장은 어떻게 됐는지, 대체적으로 다른 가게들이랑 공통점은 뭔지, 상세 페이지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했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벤치마킹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찾는 수고, 제가 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벤치마킹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지, 어떤 키워드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제목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어떤 걸 강조하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 뭐냐? 고객들이 원하고 있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개를 어떻게 했는지, 제품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썸네일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케팅, 뭐 블로그를 하는지, 인스타를 하는지 이런 걸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따라하는 거였죠. 지금까지 벤치마킹 포인트는. 그럼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차별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걸 강조하네? 그죠? 그러면 그 공통점들을 보시고 가격은 어떤지, 가격대는 또 어떤지, 가격대가 대부분 이 가격대에 형성돼 있네? 그럼 나는 이거에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다르게 해서 더 싸게 혹은 더 비싸게 할 것인지, 그리고 포장, 패키지, 마케팅 방식, 그 사람들이 했던 거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소구점도 플러스 알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키포인트인데요. 경쟁사분들에게 달았던 리뷰나 댓글을 참고하세요. 거기에서 좋은 점들도 당연히 좋고 안 좋은 점들, 이건 이렇게 해서 불편했어요 라는 게 가장 좋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우리 거를 한번 분석해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3가지: 구성, 패키지, 가격. 그 나머지들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건 뒤에서 저희가 강의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구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가격대를 보니 이 사람들이 이런 니즈가 있고 이런 대상들이 있으니 이거에다 이거를 좀 끼워 팔면 좋겠다. 혹은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예를 들어 누룽지를 사고 싶대. 근데 이 사람들이 누룽지 대부분 이렇게 크게 동그랗게 팔았잖아요. 근데 전 이거 맨날 깨서 이렇게 작게 먹는데 불편하네요 라는 댓글이나 의견을 여러분들이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팔아야 돼요? 소분해서 팔아야겠죠. 그게 이제 구성이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할 거냐, 하나하나씩 소분해서 팔 거예요.
그쵸? 소분해서 팔면 그 소분하는 패키지가 나오겠죠. 디자인은. 예를 들어 뭐 우리 거를 직장인들, 아침밥 먹기 힘든 직장인들이 많이 먹었다. 그러면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지갑이나 아니 가방이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갈 수 있는 휴대용으로 팩으로 만들었다. 이런 패키지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직장인들이 먹을 거예요. 근데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머님들 그 주부분들 꼭 당연히 아버님들도 집안일을 하시지만 주부분들은 가격대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솔직히 상대적으로 직장인분들은 오히려 아침값이네. 이분들이 아침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얼마일까? 그럼 내가 이걸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어떤 편의가 있을까로 고민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깃이나 경쟁사 분석이 끝나면 거기서 상품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셔야 될 게 바로 채널. 어디다 팔 거냐? 그리고 마케팅. 어떻게 마케팅을 했냐? 대부분 이제 뭐 기본적인 게 블로그, 뭐 인스타 등의 SNS, 뭐 커뮤니티, 그리고 카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른 기타 뭐 이제 기타 방법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들이 자사 채널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S를 어떻게 하는지, 고객들에게 응대를 어떻게 하는지, 항상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톡톡으로 대화를 하시던, 인스타가 메인 채널이라서 인스타 DM으로 받으시던 뭔가의 채널이 있으셔야겠죠. CS 채널이. 제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게 개인적 개별적인 영업이에요. 온라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상점 열어놨다고 해서 상점이 판매가 되나요? 아니에요. 영업 뛰어야 돼요. 홍보해야 돼요. 그 영업과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말이 빨랐죠.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들으셔야 돼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조금 빠르시면 위쪽에 느리게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 강의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서 조금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신다면 저희 처음에 2월 이제 저희가 한 4월 그쯤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 이전 영상이 있어요. 그 이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복귀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제품 촬영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제 네이버 페이 등록이라든지, 뭐 카카오페이 등록이라든지,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처럼이었습니다.